독일 최고의 병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친환경 건축가가 설계한 이 병원에서 환자들의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호흡기 환자들의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료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감기로 입원한 환자는 폐렴으로 상태가 악화되고 천식 환자들은 발작이 더 자주 일어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최신 의료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까지 초빙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 한국인 의사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 의사는 어떤 제안을 했고 해당 병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바 슈미트입니다. 저는 유럽 최고의 친환경 건축가로 불립니다. 베를린의 새 병원 건물은 제가 설계한 최신작이죠. 수많은 언론이 이 병원을 미래 의료의 혁신이라 칭찬했습니다. 최첨단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도입했고 친환경 건축 자재만을 사용했으니까요. 개원식 날 저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만든 이 공간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개원 한 달 만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입원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다는 거였죠. 처음엔 단순히 적응 기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슈미트 박사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료진 책임자인 안드레아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환자들의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호흡기 환자들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특히 밤에는 상태가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병원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난방, 환기, 습도 조절 장치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효율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죠. 모든 데이터가 완벽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춥다고 하시는데 실내 온도는 항상 2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은 완벽했거든요. 실내 온도, 습도, 공기순환까지 모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표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죠. 바닥이 너무 차가워요. 밤에는 더 심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노인 환자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첨단 기술로 만든 이 공간이 어떻게 불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수치상으로는 완벽했는데 말이죠. 매일 아침 회의에서 의료진들은 더 심각한 보고를 했습니다. 폐렴 환자들의 회복이 늦어지고 천식 환자들의 발작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은 감기 증상이 악화되었죠. 슈미트 박사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환자들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걱정이 커져갔지만 저는 여전히 기술을 믿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면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환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죠. 제 자부심이었던 이 병원이 제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십 번을 검토해도 문제를 찾을 수 없었죠.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 조카 미카엘이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폐질환이 심해져 응급실로 왔다는 거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카 미카엘의 입원 소식을 듣고 곧장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회의 중이었겠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일정을 미뤘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미카엘은 심한 기침을 하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제가 돌보고 있는데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죠. 이모,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슴이 불에 타는 것 같아요. 미카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늘 건강하던 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하필 문제가 있는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다니 제 불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설계한 시스템을 믿었죠. 걱정하지 마. 여기가 유럽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야. 이모가 직접 설계한 곳이니까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미카엘은 소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아 보였죠. 신선한 공기와 최첨단 설비 덕분에 호전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죠. 밤마다 숨쉬기 힘들다며 깨어났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 다른 병원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밤이 되면 더 심해져요. 미카엘의 호소에도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까요. 실내 온도, 습도,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아질 거라며 아이의 불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모가 설계한 병원이니까 믿어도 돼. 조금만 참자. 바쁜 일정 탓에 매일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 해외 출장, 끝없는 회의들 사이에서 미카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죠. 가끔 짬을 내 병문 안을 가면 미카엘은 항상 창가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이모는 맨날 일만 해요. 엄마처럼 떠나실 거예요? 저 혼자 두고 가실 거죠? 미카엘의 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를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진심으로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저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간호사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카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였죠. 당시 저는 베를린 시청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이 핑계가 될 수 없었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미카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더 큰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악화 상태입니다. 그제야 저는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기술과 데이터만 믿고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미카엘의 작은 손을 잡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미카엘아. 이모가 너무 멍청했어. 이제 내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미카엘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돌아보았죠. 일에만 몰두하느라 가족의 아픔도 모른 채 살아온 시간들이 후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병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요. 더 이상 미카엘처럼 고통받는 환자가 없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미카엘의 상태가 악화된 후 저는 병원의 모든 시스템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난방과 환기 시스템을 분석했죠.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 내과 의사인 박민우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실력파 의사였죠. 환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제 생각에는 문제가 기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혹시 공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 온도 말입니다. 박민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공간이라니요? 첨단 기술로 만든 이 병원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바닥 온도가 왜 중요하다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박민우는 태블릿을 꺼내 대구의료원의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온돌령 입원실을 도입한 후 호흡기 질환 아이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내용이었죠. 처음 12병상으로 시작한 시설을 23병상으로 확충할 만큼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바닥 전체를 온돌식으로 난방하니 실내 온도 유지가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호흡기가 민감한 소아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환자 만족도도 높았고 에너지 효율까지 좋아졌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현대의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빨라졌죠. 제가 뭔가 더 물어보려는 순간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미카엘이 또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민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미카엘의 병실로 향했죠. 하지만 그날 밤 미카엘의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박민우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힘겹게 숨을 쉬는 미카엘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시했을 제안이었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가웠습니다. 제 마음도 그만큼 춥게 식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박민우를 찾아갔습니다. 대구의료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직접 가볼 수 있을까요? 미카엘과 함께 가시는 건 어떠세요? 환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내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박민우는 비행기 티켓 예약부터 대구의료원과의 연락까지 모든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기술적 확신에 의문을 품은 채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떠나기로 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제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의사들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소아과 의사 2명과 호흡기내과 의사 1명이 함께 가고 싶다고 했죠. 이제 이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병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문득 미카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고집으로 아이를 고생시켰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여정이 미카엘과 다른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저는 차가운 베를린의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베를린을 떠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지만 미카엘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며 기대가 생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죠. 습도가 높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공기였습니다. 이모, 여기 공기가 달라요. 숨쉬기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미카엘이 밝게 웃었습니다. 대구로 이동하는 내내 창밖을 구경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낯선 풍경, 한글로 된 간판들, 도로변의 나무들까지 모든 게 신기한 듯 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낸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와지붕과 나무로 된 기둥, 흙으로 만든 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특히 온돌방의 따뜻한 바닥은 미카엘에게 신세계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대구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 평범한 현대식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아병동은 달랐습니다. 23개의 온돌형 입원실이 있었죠.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뒤로 호흡기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빨라졌습니다. 의료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 전체가 온돌로 되어 있어 환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기존 병실보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특히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대부분 호흡이 편하다고 했고 바닥의 온기 덕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했죠. 견학을 마치고 우리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온돌의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주인장이 들려주는 설명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온돌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지혜입니다. 열이 구들장 사이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죠. 특히 놀라웠던 건 미카엘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잦았던 기침이 줄어들었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죠.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모, 여기선 기침이 안 나요. 가슴도 덜 답답해요. 함께 온 의사들과 매일 저녁 토론을 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의 사례와 우리가 경험한 온돌의 효과를 분석했죠. 어떻게 이 시스템을 현대 병원에 적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습니다. 체온 유지가 면역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온돌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한 주가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현대기술만이 답은 아니었던 거죠. 때로는 오래된 지혜가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모, 우리 병원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미카엘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기술과 전통의 지혜를 결합한다면 더 나은 치료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죠. 대구의료원이 그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병원 경영진에게 온돌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했죠. 대구의료원의 데이터와 미카엘의 회복 과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을 도입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경영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병원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봅니다. 이건 단순한 전통 방식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환경 시스템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환자 회복률, 비용 절감 효과까지. 하지만 경영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죠. 유럽의 최첨단 기술을 두고 원시적인 동양의 방식을 도입하자는 거군요. 슈미트 박사, 당신이 이성적 판단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의사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에 함께 갔던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웃었죠. 심지어 몇몇은 제가 스트레스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겪고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카엘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기존 병실로 옮겼더니 다시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보세요.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카엘의 상태 변화를 그래프로 정리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 동안의 뚜렷한 호전과 돌아온 후의 악화가 명확히 드러났죠. 그건 단순히 환경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결정적인 순간은 뜻밖의 인물에 의해 찾아왔습니다. 병원 이사장의 손녀가 중증 천식으로 입원하게 된 거죠. 그 아이도 미카엘처럼 기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슈미트 박사의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사장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층의 일부 병실만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조건이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해보죠. 효과가 입증되면 그때 확대하는 걸로요. 마침내 시범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유럽의 건축법규와 한국의 전통 기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밤낮으로 연구했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론이 아닌 실천이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지혜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죠. 이 말을 되뇌이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미카엘을 위해, 그리고 모든 환자들을 위해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시범 사업이 승인된 후 저는 곧바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독일 건설팀이 협력하여 작업을 시작했죠.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각국의 기술자들이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시공 계획도 완벽해 보였죠. 슈미트 박사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 시작 3일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닥 배관 작업 중 대형 누수가 발생한 거죠.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하 배관까지 물이 스며들어 전기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보세요. 이런 위험한 시스템을 도입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전통 방식이라고 했지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독일 인부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대식 난방 시스템도 아닌 이상한 방식을 고집하다 병원 전체가 물바다가 될 수 있다고 항의했죠. 현장 책임자는 즉시 공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어요. 우리 병원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경영진까지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였죠. 그때 박민우가 한국에서 온돌 전문가 김명수를 긴급히 초청했습니다. 40년 경력의 온돌 명인이었죠. 이런 문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김명수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건축자재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시행착오라는 거였죠.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신감이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두 기술의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유럽 자재의 특성을 고려해 온돌 시스템을 수정하면 됩니다. 김명수의 지도 아래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진행됐죠. 유럽 건축 자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돌 시스템을 수정했습니다.
배관의 각도와 간격을 조정하고 열전도 방식도 현지 상황에 맞게 변경했죠. 매일 밤 김명수와 독일 기술자들이 모여 토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도 있었지만 박민우의 통역으로 서로를 이해해 나갔죠. 현대 기술과 전통 방식의 융합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여의 작업 끝에 마침내 새로운 형태의 온돌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유럽의 건축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온돌의 장점을 살린 혁신적인 방식이었죠. 이제 긴장되는 시험 가동만 남았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숨죽이며 상황을 관찰했죠. 다행히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온도 분포도 균일했고 에너지 소비량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로 미카엘이 새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첫날부터 변화가 느껴졌죠. 평소처럼 기침을 하지 않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모, 한국에서처럼 따뜻해요. 이제 여기서 계속 있어도 될까요? 미카엘의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전이 옳았다는 걸요. 현대 기술과 전통의 지혜가 만나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도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유럽의 의료시설에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된 것이죠. 온돌 병동이 완성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호흡기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첫 달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온돌 병동의 환자들은 기존 병동보다 평균 회복 기간이 30% 단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야간 호흡 곤란 증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환자들의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면역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미카엘의 변화였습니다. 이번 치료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폐 기능이 정상치를 회복했죠. 의사들도 믿기 어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이모, 저 이제 기침이 안 나요. 운동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미카엘은 매일 복도를 뛰어다니며 다른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미카엘은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이었나요? 미카엘도 기쁜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모, 집에 가면 또 아프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카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항상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죠. 이제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 집도 온돌처럼 따뜻하게 만들어줄게. 퇴원하기 전날 미카엘은 병동의 모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함께 투병 생활을 하며 가까워진 아이들이었죠. 이제는 모두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다른 병동도 이렇게 바꿀 수 없을까요? 간호사들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니 간호 업무도 한결 수월해졌다는 거였죠. 경영진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온돌 병동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다른 층도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합시다. 이제 우리 병원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 지혜가 만나 더 나은 치료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다른 병원에서도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시립병원도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죠. 바로 미카엘의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미카엘은 마지막으로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픈 아이가 아니었죠.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겠죠? 미카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만 고집하던 제가 변화하면서 미카엘도 함께 변화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죠. 그래,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어.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미카엘과 저, 그리고 우리 병원 모두에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합니다. 미카엘은 더 이상 숨이 차다고 투덜거리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뛰어다니죠.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모, 다음 주에 축구부 테스트를 보기로 했어요. 과거에 제가 들었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미카엘의 담당 의사도 운동을 적극 권장했으니까요. 축구를 배우면서 폐 기능이 더욱 강화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온돌 병동의 성공 이후 다른 층들도 하나둘 개조가 끝났죠. 유럽 전역에서 의료진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을 이렇게 현대화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린 환자들의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온돌 병동에 입원하기 위해 대기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도 늘어났죠.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됐는데 여기 온 뒤로 아이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성과는 곧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BBC 방송에서는 한국의 전통 난방이 현대 의료를 혁신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병원을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왕립병원에서도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독일의 한 병원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을 도입한 후 호흡기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빨라졌다. 이 보도 이후 스웨덴, 노르웨이 등 추운 북유럽 국가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지역의 병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죠. 심지어 미국의 유명 의료기관들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질 수 없지. 소아병원에 당장 온돌을 설치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병원을 갖게 될 거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온돌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미카엘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처음 입원했을 때의 창백한 모습과 지금의 건강한 모습을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유럽 최고의 에너지 효율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신 전통과 현대를 잇는 혁신가라고 불립니다. 이 타이틀이 더 마음에 들어요. 미카엘은 오늘도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제 사무실에 들러 급식 메뉴 자랑을 하고 축구 시합 이야기를 들려주죠. 더 이상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미카엘과의 저녁 식사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이모, 오늘은 같이 요리해요. 한국에서 배운 김치찌개 만들어 볼까요?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미카엘이 활짝 웃으며 맞아줍니다. 창백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한 혈색이 도는 볼에 장난기 가득한 눈빛이 반짝입니다. 전 세계 의료진들이 우리 병원을 찾아오고 있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미카엘의 웃음소리입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들리고 있다는 게 정말 기쁘네요. 한국의 오래된 지혜가 세계 의료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뤄낸 기적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 나누기에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